우수상 기념 간담회 이제 주인공들을 함께 모시고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주인공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에미상 트로피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에미상 트로피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이고 이렇게 많은 트로피를 또 한 자리에 모아놓을 수 있다는 게 저도 굉장히 가슴 벅찬데 이 많은 트로피가 대체 다 무슨 작품에서 나온 거죠, 감독님? 예? 저한테 오징어 게임이라고 불리는 작품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좀 시차도 있고 컨디션이 많이 좀 힘드시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말과 함께 오징어 게임으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소감까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어제 공항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기자분들이 저희를 축하해 주시러 나와 주셨는데요. 또 오늘 여기 차도 막히고 막 힘드셨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내일이면 딱 저희가 오징어 게임이 세상에 공개된 지 딱 1년이 되는 순간인데요. 지금 365일째네요. 정말 딱 1년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이렇게 많은 또 트로피와 수상하신 스태프과 배우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이런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1년의 여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지연 대표님께서도 차례차례 소감과 함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러미처스의 김지연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기자님들이 와 계셔서 많이 놀랐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앞서서 감독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딱 내일이면 공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기념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 수 있게 되기까지 너무 힘들고 사실 뭐 놀랍고 기쁘고 뭐 여러 가지의 그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게 마무리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유미 씨. 네,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에서 지영 역할 맡았던 이유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미에서 좋은 상을 받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오늘 즐겁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최경선 미술 감독님. 안녕하세요. 최경선 미술 감독입니다. 이런 자리에 올라온 경험이 없어서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는 그 일이 있는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김지원 대표님이랑 우리 잘 만들어서 에미상 한번 가보자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이제 정말 이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울컥했고 이 작품을 함께한 거가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같이 함께 와주셔서 저희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늘 좋은 말을 뱉어야 돼요. 우리 황 감독님 소감처럼 어제 그날 받은 에미상이 또 마지막 에미상이 아닐 것 같다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감독님. 자, 이번에는 정재훈 VFX 슈퍼바이저님께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시각 효과를 담당한 정재훈입니다. 저 황 감독님이랑은 한 뭐 세 작품 했었는데요. 항상 황 감독님 현장 너무 그냥 재밌고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항상 결과도 너무 행복한 일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기회가 있게 만들어준 어떤 그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게끔 만들어준 넷플릭스에도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뭐 앞으로 또 감독님 오겜 2나 다른 영화 작품 할 때도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심상민 무술팀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스턴트 팀의 심상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에 또 어떻게 참여하게 돼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또 이뤄내서 정말 감사하고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 베스트 스턴트 팀 소속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쨌건 저희가 스턴트를 하는 게 생계라서 한 번 죽으면 못 나오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안 죽는 스턴트를 하기 위해 몸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나게 작품 끝내고 좋은 분들과 좋은 자리에 할 수 있게 돼서 진짜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평생에 한 번 있을 것 같은 이런 자리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스턴트 팀 김차희입니다. 일단 지금 머리가 너무 하얘져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에미상에서 스턴트 부문이 있었다는 거는 처음 안 사실인데 그 상을 저희가 받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더 활발하고 안전하고 열심히 촬영해서 더 좋은 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징어 게임 덕분에 에미상이 국내에 더 알려졌고 또 이런 무술 팀원 여러분 덕분에 에미상에도 무술팀 상이 또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오징어 게임 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제가 대표해서 올리고 싶네요. 근데 트로피가 5개입니다. 그쵸? 네. 한 분이 안 보인다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쵸? 세그 배우조합상 나무 연기상,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나무 주연상, 또 인디펜던트 스프릿 어워즈 뉴 시리즈 부문 나무 주연상을 포함해서 정말 대부분의 텔레비전 시상식을 휩쓸더니 결국에는 마침내 프라임타임 에미상까지 거머쥔 배우 이정지 씨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안 보이지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영화 헌트의 토론토 영화제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하신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또 죄송한 마음도 전해주셨는데요. 직접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여러 가지 답변도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 성기훈 역할의 이정재입니다. 거기서 인터뷰를 당연히 했어야 됐는데 부득이하게 원래 일정이 에미상 끝나자마자 토론토 영화제 헌트를 알리기 위해서 가는 그 스케줄이 바로 겹쳐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영상으로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맞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 순간적으로 0.1초 사이에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이게 한 3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얼떨떨하고 또 한국의 또 많은 동료분들이 축하 문자 많이들 오시고 계셔서 또 일일이 또 감사 답장 또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실감이 좀 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더욱이 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많은 뉴스가 나왔고 또 많은 어워즈에서 상도 받고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쁜 일은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많은 세계인들과 함께 만나고 또 사랑받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가 계속해서 나와서 더 많은 한국의 훌륭한 필름 메이커들과 배우분들이 세계인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 더 많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헌트라는 영화를 시나리오 쓰게 되면서 연출하면서 제작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컨텐츠 저의 헌트가 많은 세계인들과 이제 또 막 만나고 있고 더 앞으로 많이 만나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저희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알리는데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알릴 수 있을까의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회사 내에서 우성 씨하고 같이 이제 다음 컨텐츠,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연기는 당연히 좋은 캐릭터, 신선한 어떤 그런 연기로 여러분들께 이제 선보여야 될 것이고 또 제작이면 또 제작대로 또 연출이면 연출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까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전 세계 오징어 게임 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은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모든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징어 게임 시즌2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바로바로 좀 듣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정재 배우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K 컨텐츠 정말 전 세계에 사랑을 받고 있고 좀 인기가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감독님께서 이게 오징어 게임 정말 모두가 마다하던 작품이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기까지 감독님의 뚝심과 열정 외에도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의 탄생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앞으로 이런 K 컨텐츠의 인기가 지금이 절정이 아니고 계속 유지될 수 있으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두 분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막 사실 작품 고민하기에도 바빠서 제도적인 고민까지는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맞는 말씀이죠. 처음에 이 작품은 옛날에 이제 영화로 생각했다, 극장 영화로 생각했다가 굉장히 많은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했던 작품인데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서비스가 아마 탄생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의 탄생이 오징어 게임을 만들 수 있던 계기와 또한 이런 큰 인기를 저희에게 가져다준 계기인 건 확실한 이야기고요. 글쎄요, 한국 콘텐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걸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뭐 그런 데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 뭐라고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붐이 찾아왔잖아요. 많은 나라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뭐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뭐 영화도 그렇고 뭐 K-팝도 그렇고 지금 심지어는 이제 한국 음식까지 한식까지도 다른 나라의 어느 도시에서는 굉장히 핫한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붐이 온 것은 맞고 이것을 또 이 붐을 타고 계속 이 열기를 이어나가려는 많은 그 크리에이터들과 제작자들과 배우들 그리고 뭐 한국 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뭐 노력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붐이 오래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징어 게임 공개한 지 3일 만에 사실 미국에서 1등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다.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 시리즈를 보았다라는 그 사실을 직면하면서 되게 크게 정말 와닿았던 거는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예전같이 보고 즐기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다른 세상이 왔다라는 거를 가장 센 충격으로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딱 1년 전에서야 체감을 했었던 변화고 아마 그런 것을 증명하는데 전 세계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의 어떤 신드롬 같은 그런 확산을 보면서 와 이런 게 이제 되는 세상이 왔구나 컨텐츠를 가지고 그게 가장 이제 쇼킹하다면 쇼킹하고 새롭다면 새로운 팩트였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진 지 이제 아직 불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제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각자의 권리들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피해보지 않으면서 잘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논의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시작되는 단계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도적으로 지금 뭐 K 컨텐츠다 뭐 이런 것들을 육성한다 뭐 이런 이제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너무 중요한 그 요소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그동안의 저의 경험으로는 어떤 뭐 K 무엇인가를 막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거를 향해서 너무나 의도를 가지고 막 달려가는 순간 사실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작가들이나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와 조금 더 많은 인내심을 주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시간들과 그다음에 어떤 유형의 무형의 자본들을 많이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일단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K 컨텐츠의 차별성과 경쟁력이 어디에 있다고 좀 느끼셨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좀 앞으로 K 컨텐츠의 가능성은 어디에서 좀 발견하셨는지 혹은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은 참석자분들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K 컨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분야에서 과제나 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 분들이 오히려 또 저한테 많이 항상 물어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K 컨텐츠, K 컬처가 갑자기 이렇게 부각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뭐 BTS도 그렇고 뭐 기생충의 사례도 있었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근데 제가 항상 드린 대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항상 만들고 있었고 무언가를 그리고 항상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한국은 그렇잖아요. 우리 수출 위주의 나라였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내수보다는 그리고 이 작은 반도에 갇혀서 만족하기보다는 항상 해외로 뭐든지 상품이든 인재든 보내려고 노력해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이제 문화 상품도 항상 마찬가지였고 K-팝 제작자분들도 진작에 해외로 눈을 돌려서 아이돌과 한국의 K-팝들을 세계에 알리고 그것을 시장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고요. 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항상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한번 꽃이 필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대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K 콘텐츠가 무엇이 다른가? 그냥 뭐가 다르다기보다 그냥 제가 다른 나라를 작품들, 뭐 K 콘텐츠들, 노래들, 뭐 이제 영미권을 제외하고 이제 대부분 들어보면 한국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레벨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 어디에 내놔도 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모든 부분에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든. 그리고 굉장히 그 치열하고 다이나믹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란 것이 그 안에서 생산되는 어떤 내용들, 작품의 내용들이 대부분 정말 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 치열한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 또는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높은 퀄리티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 한국 콘텐츠가 사랑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네,
뭐 앞서서 감독님이 많은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냥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의 K-팝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하나의 장르를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텐데 사실 이전까지는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누가 보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말을 알아듣고 한국에 살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그거를 좋아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통로가 있고 그리고 그 통로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더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관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이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남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 것들도 큰 몫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한국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탤런트라든지 그런 창작자들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단연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경선 감독님께서 답을 주시면요. 저는 그 오징어 게임 미술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제일 시도했었던 것은 그 새로운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였어요. 그러면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글 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계속 미술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뭐 컬러를 쓰는 방식이나 공간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조금만 색다르게 조금 다른 시선으로 좀 차별점을 두고 좀 다른 생각을 해서 이 글에 있는 컬러와 글에 있는 공간을 표현해보자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국적인 문화, 한국적인 공간, 뭐 한국적인 컬러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시도했다라기보다는 글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한 거였던 것 같고요. 저는 K 콘텐츠가 그다음 우리나라의 어떤 창작하는 문화인들에게 자유가 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오징어 게임을 운 좋게 만나서 감독님이 믿어주시고 또 넷플릭스에서 너무 많은 지원을 받고 또 PD님들과 또 대표님들이 너무 저를 믿어주시고 좀 자율성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무한하게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색다른 어떤 삐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글 속의 캐릭터를 만나면서 표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으로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왼쪽에 계신 베스트 스턴트 팀 먼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앞으로의 기대하는 부분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네, 지금 팀장님 두 분이 굉장히 싸우고 계신데 그러면 왼쪽에 밑에 있는 계신 직원이 심상민 곤란합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저가 형이기 때문에 네, 심상민 팀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다시 여쭐까요, 팀장님? 그게 더 편하실까요? 네. 자, 그러면 답변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각자 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업에 대한 질문으로 듣고 저희 업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VFX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컴퓨터가 그리는 거라고들 흔히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뭐 아티스트들의 어떤 컴퓨터는 도구일 뿐이고 아티스트들의 역량과 그리고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지만 노동 집약적이기도 하거든요. 이 업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고생을 하면서 작업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죠. 그런 어떤 AI의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인력이 들어가는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기술 개발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고 좀 더 어떤 아티스트의 역량은 이제 그림을 보는데 그런데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AI 기술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고급 인력들은 거의 다 이제 돈이 되는 게임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인원들이 가고 있고, 사실 VFX 쪽으로는 사실 조금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개발이 좀 더디게 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오징어 게임이 어떤 그 K 콘텐츠의 그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됐다 그러면은 그 스태프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지자체든 국가에서든 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진짜로 헐리우드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팀장님 준비되셨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태영 무술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그 저희 소속된 무술 감독님이신 박영식 무술 감독님이랑 정성호 무술 감독님이 이제 현장 지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팀 내에서 모든 스턴트를 소화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진짜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스턴트맨들과 스턴트우먼들, 각계 다른 팀 소속의 스턴트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연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K 컨텐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적은 수의, 그러니까 300명 내외선 되는 스턴트를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저희 노조 집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객체수 대비해서 저희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퀄리티가 높다고 항상 자부하고 훈련하고 현장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지만 해외 정말 훌륭한 운동 선수들과 부딪혀도 한국 선수들은 진짜 지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진짜 끈기와 노력, 그냥 섬세함, 꾸준함, 그리고 그 열정과 패기로는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스턴트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내놔도 절대 지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서서히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김차희 팀원도 뭐 심상윤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항상 한국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이런 자리가 너무 어색해서 말주변이 없는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이제 열심히 피땀 흘려 앞으로도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보이는 곳에서든 혹은 누군가의 대역을 하든 누군가의 가이드를 하든 정말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그 이면에 있는 여기 계신 서브 스태프분들도 배우분들도 응원하듯이 저희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더더욱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해 주시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유미 씨께서도 혹시 공통 질문의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럼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대표인가요? 엄청 부담이 되네요. 사실 저희는 이제 모든 세트장과 미술과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그런 순간에 저희가 카메라 앞에 서다 보니까 가장 날것의 느낌을 잘 이렇게 받고 흡수하는 게 저희의 몫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의 어떠한 연출적인 말이나 이제 예쁜 미술이나 스턴트나 액션이나 모든 것들, 뭐 후반 작업까지도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흡수하고 하는 것이 저의 가장 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대답을 한 걸까요? 앞으로 더 기대되는 부분을 혹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사실 배우라는 일을 대표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참 어렵기는 한데요. 오징어 게임 덕분에 그런 거는 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부분은 아니지만 네. 되게 좀 더 배우로서 더 다양한 길을 갈 수 있겠다. 좀 더 용기를 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생각이 좀 더 많이 열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윤효정입니다. 감독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일단 수상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노미네이트 됐을 때 감독님이 올라갈 부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좀 받고 싶었던 상이 좀 뭐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때 40초라는 짧은 수상 소감 때문에 좀 빨리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당시에 뭐 말씀 뭐 메모에 적었지만 못하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수상하시면서 시즌 2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시즌 2도 있고 또 몇 번 언급하신 그 노인 문제를 다룬 그 차기작도 있어서요. 앞으로 좀 일정이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짜고 진행을 하실 건지 네,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수상 뭐였죠? 어떤 상을 가장 기대하셨는지 아직 그리고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이해합니다. 제일 받고 싶은 상은 작품상이었죠. 왜냐하면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 마지막 시상식이고 이제 마지막이어서 다 같이 한번 그 무대에 같이 간 팀들이 다 같이 이게 작품상을 받으면 다 올라가잖아요, 보통. 그래서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순간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상을 좀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막 이제 발표할 때 거기 S 발음이 나오길래 스퀴드 하는 줄 알았는데 썩 세션 해가지고 이제 아니구나 하고 약간 실망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수상 소감에서 다 못했던 얘기는 뭐 너무 많죠. 사실 감사 리스트가 많은데 그 감사 리스트를 다 했다가는 뭐 바로 음악에 쫓겨날 것 같아서 못했는데 공항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머니한테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요. 그리고 거기 같이 온 분들 그리고 오지 못한 모든 스텝 배우분들한테도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뭐 감독상이란 게 뭐 연출을 잘해서 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뭐 연출을 잘했다는 건 뭐 결국 모든 부분들이 다 조화가 좋았다라는 얘기니까 사실 모든 부분들한테 꼭 감사를 드려야 되는 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다음 계획. 다음 계획은 오징어 게임 2를 해야 되고요. 아마 내년에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내후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참 대본을 쓰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영화를 하나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먼 얘기처럼 이미 느껴져서 오징어 게임을 또 다 쓰고 찍고 해서 내놓으면 뭐 아직 그것만 이렇게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또 다 이가 흔들리고 막 온몸이 약간 삭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라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잘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징어 게임 이제 1이 됐죠. 2가 나올 테니 1 작업 때 너무 힘드셔서 2 작업을 조금 더 뒤로 미루고 다른 영화부터 하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 2를 먼저 좀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오징어 게임 2를 너무 다른 영화를 하고 하면 이제 너무 사이가 벌어져서 그럼 이 시리즈가 이제 1과 2의 사이가 시즌의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아무래도 영향도 있고 그 사이에 정재 씨를 비롯한 배우들이 갑자기 확 늙어버릴 수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냥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순서를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식을 토론토에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서는 아까 시즌 2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부터 이제 뭐 부담감이 상당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번 에미상 수상으로 혹시 뭐 부담감이 더 커지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 드라마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즌 1이 잘 됐으니까 이제 시즌 2에서도 이제 시즌 1의 스텝들을 그대로 이제 데리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지금 지영 역할을 맡은 이유미 씨만 이제 이야기 흐름상 시즌 2에는 안 나오는 걸로 되는데 혹시 시즌 2에서 지영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태프분들께는 공통으로 들리는 질문이 아무래도 이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이렇게 상을 받으신 만큼 헐리우드에서 러브콜이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뭐 그 오징어 게임 공개되고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뭐 러브콜 받은 게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저한테 첫 질문이 뭐였죠? 스토리상 이유미 씨를 시즌 그게- 2에서는 만날 수 없을 것 그게 같아요. 그 질문이 하나였나요? 뭐 앞에 뭐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유미 씨, 예, 그 에미상 수상이 시즌 2를 준비하는 부담감에 부담이요. 부담감과 어제 함께. 부담 때문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근데 뭐 부담이야 모든 작품을 할 때 다 있거든요. 여기 뭐 부담은 그냥 평생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고 가는 거라. 그 오징어 게임 2라서 더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지껏 항상 부담이 있었고 원도 말도 할 수 없는 만큼의 부담을 지고 만든 거고. 그래서 뭐 부담은 때로는 큰 동력이 되기도 해서요. 그냥 스스로 오히려 부담을 느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상 소감할 때도 이게 뭐 라스트 에미가 아니길 바란다. 나는 시즌 2와 함께 돌아오겠다. 이게 스스로에게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그냥 어차피 그런 거니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고요. 지영이는 뭐 진짜 살리고 싶은데 그나마 지영이랑 친했던 새벽이도 죽어서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요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좀 배우들이 좀 어떻게든 다 죽여버려서 좀 특히 사랑받던 배우들이 다 죽어서 이걸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너무 쉽게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요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사랑받는 캐릭터는 쌍둥이로도 다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역사상 많은 전례들이 있으니까 사랑받는 배우들을 다시 보면 더 좋겠다라는 저의 작은 바람도 또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공통 질문을 주셨는데 대표에서 몇 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그 1년간의 혹시 새로운 작업이 예약되어 있는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오징어 게임이 워낙 큰 사랑을 세계적으로 받다 보니 또 이런저런 러브콜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뭐 제일 큰 러브콜은 오징어 게임 2겠죠. 맞습니다. 한국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다 함께 가신다고 오피셜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오피셜은 아닙니다. 당했습니다. 저희가 당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면 혹시 네, 다 왜 제 눈을 피하시는 거죠? 모두 지금은 밝힐 수 없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미루어 짐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감독님께는 원 때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넷플릭스한테는 2 때 제작 여건이나 제작비에 대해서 좀 요청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또 공개할 수 있으면 2 때는 어떤 게임이 들어갈지 살짝 뭐 귀띔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표님께는 남한산성 이후에 감독님과 어떠한 과정, 어떠한 믿음으로 좀 이렇게 협업을 결정이 됐는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당연히 오징어 게임 1의 엄청난 성공 덕분에 오징어 게임 2의 제작비나 뭐 제작 조건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예, 좋은 조건과 좋은 얘기로 넷플릭스랑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준비된 게임이 있으시면 어떤 게임은 다 만들었는데요. 대본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공개는 불가능한. 그걸 공개할 그거 알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신다고 해도 기사로 어디서 막 주워 막 흘려드렸다, 정보를 캐냈다라고 해도 진짜 그런 건 기사로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징어 게임은 이 몇 게임을 볼 때 참가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게임을 할 때 모르고 그 게임에 닥치는 순간의 긴장이 그 재미의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그걸 아시고 막 그게 스포일러가 돼버리면 사실 재미의 가장 큰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라서 제가 혹시 술자리에서 막 실수로 막 떠들더라도 제 입을 오히려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범국민적 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대표님. 남한산성 끝나고 사실 남한산성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슬프게도. 그래서 감독님한테 뭐 다른 거 좀 없으시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뭔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농담 비슷한 얘기를 던지고 있었던 즈음에 이제 그때 막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킹덤 같은 시리즈를 저희가 볼 수 있었던 시기였고, 그 감독님이 원래는 이제 스크립 상태로 있었던 영화 스크립 상태로 있었던 오징어 게임 대본을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계획으로 이거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애들이 나와서 하는 게임을 목숨을 걸고 한다? 근데 그 그러니까 살아남으면 정말 거액의 돈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시츄에이션 자체가 되게 재미가 있었고, 만약에 나라면 이라는 어떤 큰 질문으로 대입을 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게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본의 뭐 어려운 서바이벌물 같은 건 내가 들어가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냥 나는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이 오징어 게임은 이 게임들이 쉽다 보니까 그래, 이런 거 있으면 나도 한번 해갖고 어떻게 운 좋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모티브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한번 해볼까요? 근데 얘기가 길고 그 중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시리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감독님과 상의 끝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속에 대해서 계속 캐묻는 게 예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감독님께서 일전에 나는 답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사실 영상물의 특성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남는데, 이게 결국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 복수 아니면 이 잔인함을 좀 게임처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만 좀 남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한테 갑자기 기자분이 정의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근데 그 마이클 샌델 책도 제가 몇십 페이지 읽다 포기했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답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징어 게임 2도 뭐 답을 내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든 이 세상이 뭐 기후 재앙은 곧 눈앞에 닥친 것 같고, 정말 많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러다 뭐 몇십 년 안에 다 끝날 텐데 뭐 선거가 뭐고 정치가 뭐가 필요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외국에는 있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뭐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이걸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다들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만나보면 그런 것들에 관련된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도 오징어 게임 2도 그런 큰 연장선상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폭력성과 관련돼서 일부에서 문제점을 우려의 목소리를 비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다 잘 알죠. 근데 또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라는 등급이라는 것이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심의라는 것이 있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뭐 폭력이 들어가지 않은 콘텐츠만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폭력을 통해서 의미하고 상징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폭력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 자체의 수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등급이라든가 심의를 통해서 걸러졌구나, 나눠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폭력을 뭐 폭력으로 그냥 폭력을 위한 폭력이 아니라 그 오징어 게임에 쓰이는 폭력들은 어떤 사회적 폭력, 이 경쟁 사회에서 생기는 사회적 폭력을 상징하는
그런 걸 우화적으로 표현한 물리적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더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저도 외국에서도 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이들이 자꾸 보는데 어떡하냐. 그 부모님들과 좀 학교에서 잘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주 12살 밑에 어린애들은 최대한 부모님들이 이제 절대 못 보게 하시고 한 12, 13살 되면은 같이 보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과 이것으로 한 일주일씩 이 작품을 보고 13살 아들, 딸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미국에서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설명을 잘 해주시고 소화를 하면 그냥 무조건 막 이적인 폭력물보다는 훨씬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가운데 계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혜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2 성공 이후 황동혁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혹시 감독님의 삶이나 생각 그리고 주변 반응, 영화 제작 등에 혹시 큰 변화가 있으신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일 큰 건 이빨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씹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제일 큰 라이프 스타일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마른 오징어를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게 좀 제일 크게 불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도망 다니고 이렇게 제가 미디어에 잘 안 나가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제 인생에 거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요만큼도 없어서 최대한 숨어 사려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번 에미상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늘도 코비드 검사 받고 오는데 길거리에서 누가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제일 크게 변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상황에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유미 씨께서 그런 부분은 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집에서 안 나가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무술팀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민이 되셨을 때 개인의 노고가 아니라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는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에미상 수상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고요. 이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제작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스턴트 부분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넌지시 말씀을 드렸는데, 스턴트를 하는 한국 사람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콘텐츠들을 이제 재미나고 뚝심 있게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74년 만인가 받는, 한국 사람이 처음 받는 스턴트 상이라 그래서 감독님이나 뭐 배우분들이 받기 전에 저희가 스텝으로서 먼저 받기는 했는데, 그냥 개인의 그런 영광스러운 일보다는 저도 벌써 어느덧 이쪽 일을 시작하고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 일을 하게 된 게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든 일도 있었고 너무 보람된 일도 있었는데, 그냥 저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좋은 활로를 여기 계신 훌륭하신 분들이랑, 그리고 또 무술 감독님 이하 저희 스턴트 팀들이 아주 작게나마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진짜 큰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상미 무술팀장님, 김차희 팀원께서도 수상 소감을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지난번 인터뷰에서는 에미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였는데 어떻게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한국 액션계의 정말 모든 분들의 노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고 증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 팀장님께서는 오늘 영영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걸까요, 팀장님?
혹시 저희 아쉬움이 중에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있으시다면 직접 시상식에 올라가신 분. 네,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네, 없으시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 사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덕분에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나긴 했지만 넷플릭스에 좀 IP 같은 게 귀속되면서 관련된 논의도 나오고 좀 우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시즌 2도 IP 계약이 시즌 1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조금 달라졌을지 궁금하고 혹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뭐 새로 기획 중인 부가 사업이 있으시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 내용의 디테일은 사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즌 1의 그 IP로 인해서 많은 이슈들이 제기가 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시즌 2를 계약하면서 사실 그냥 저희 회사와 저희 이거를 만든 제작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즌 2의 조건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올리면서 저희나 넷플릭스나 뭐 나쁘지 않은 굿딜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IP의 소유에 관한 이 얘기들은 사실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을 대는 사람과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이에 어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면서 시작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뭔가 이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제작사가 좀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올 수 있는 펀드나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초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본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열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국 제작사들은 사실 뭐 몇 년에 하나씩을 제작하는 그런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주로 이런 콘텐츠의 기획이나 제작들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한 걸 버틸 힘은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뭐 민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과감히 투자를 해주시면 사실 제작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때 훨씬 더 얘기하기가 쉬워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보완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시청해주신 많은 국제 팬들이 볼 것 같은데요. 저희 감독님의 수상 소감을 보니까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영어로 질문드리고 영어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그 영어 지옥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이제 고국에서 이제 좀 마음이 편한데 갑자기 또 여기서 영어로 질문하시면 제가 짧게 뭔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How does it feel to be a trailblazer as the first director of a non-English series and the first Korean director to win an Emmy? And also, when you first embarked on the journey of Squid Game, did you ever expect it to reach this massive international success? I mean, it's a great honor to be just a nominee for the Emmys as a first non-English series and creator. But we won, so it's a great honor for me. I don't know how to describe how I felt at the awards ceremony, but it was just overwhelming and mind-blowing experience for us. And I hope it's gonna be inspiration and motivation for the another global international creator for the future. And what was your next question? When you first embarked on the journey. My goal, I told people, let's go to Emmys because Director Bong already went to the Oscar and won something. So, there's the Emmy is a new, the fresh award nobody haven't got as a Korean. So let's go for it. But who knew it? Who expected this kind of big success? So my goal was being a global, the TV show with the Squid Game, but never expected this big success.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국 배우가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면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이제 기사가 많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면 시즌 2에 반대로 할리우드 배우나 굉장히 인지도 있는 외국 배우가 출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포일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배우가 출연했네라고 생각할 정도의 배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미국에서 현재 계실 때 뭐 농담 반 진담 반 식으로 뭐 그쪽 배우분들이 감독님이나 제작진께 나 시즌 2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출연해 보고 싶다 뭐 이런 뭐 언지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예. 유명 외국 배우 출연 계획 시즌 2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즌 3를 하게 돼서 뭐 무대가 바뀐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시즌 2도 무대가 한국이기 때문에 갑자기 유명 배우가 나올 만한 역할은 없는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뭐 워낙에 배우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오징어 스퀴드 게임을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셔서 뭐 농반 진반으로 뭐 그런 얘기들은 지나가는 얘기처럼 많이 들었고요.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 뭐 너무너무 스퀴드 게임의 팬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뭐 우리끼리 그냥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연락을 해볼까, 디카프리오한테 한번 will you join the game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건 맞고, 뭐 구체적으로 뭐 와서 막 내가 나가볼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우선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시간을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여기 와주신 또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저와 멀리 계시는 심 팀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저희 일을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취재해 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네, 고맙습니다. 네,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다 말씀하셨을까요? 팀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말씀 다 하신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멀리서 이렇게 복잡한 금요일에 저희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성심껏 답변한 거에 좋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니가 상을 받고 울면서 전화가 오셨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으시다고, 그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희들 모두가 누군가의 딸들이고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냥 가족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트로피 가지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카메라 앞에 정말 많이 서봤는데 이렇게 수많은 카메라 앞에 또 있다 보니까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아직도 머리가 하얗거든요. 일단 이 자리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저는 뭐 인생 성공한 느낌이고요. 앞으로도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아빠, 나 성공했어.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재훈 VFX 슈퍼바이저님. 예, 저희 시상식 때 그 일이 좀 회사 일이 많이 바빠가지고 저는 못 갔고 저희 직원 이제 같이 노미네이트 된 분이 가셨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그날 아침에 그 미국 밤이니까 아침에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상 소식이 날라와가지고 아무런 실감도 없고 사실 제가 그 상을 탔는지도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 기자분들 앞에 서니까 이제 이제서야 실감이 나고 머리도 하얘지고 그러는데 좀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선 미술 감독님. 네, 저는 함께 했었던 저희 스태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고 저희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딸 채서와 함께 또 트로피를 가지고 엄마 상 받았다고 얘기하러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너무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유미 씨. 제가 에미상을 받을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축하를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사랑합니다. 김지현 대표님.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항상 어느 시상식에 쓰든 스태프과 배우들에게 공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얼굴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분들에게 좋은 질문들도 많이 던져주시고 해서 저는 제작자로서 사실 너무 뿌듯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도혁 감독님. 예, 참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모든 관심이 그 작품이 잘 되면 배우나 주연 배우나 이제 막 감독한테만 쏠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참으로 고맙고 다양스럽게도 이 스태프분 시상식이 먼저 열려서 또 그 많은 스태프들과 그리고 또 우리 나와준 특별 출연 게스트 스타의 유미 씨가 먼저 상을 받고 그래서 배우들부터 먼저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서 그게 이제 저희 주연 배우와 이 감독한테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고요. 이렇게 모두가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1년 여정의 마지막에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이런 좀 즐거움과 뭐 행복함을 좀 떨쳐버리고 다 잊고 이제 지필 작업으로 매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 2년 후에 나오게 될 시즌 2로 또 많이 기대하시고 또 뭐 기다리고 계실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 답장 안 하고 막 그래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도 진짜 뭐 하는 인터뷰도 하고 싶고 막 그렇지만 지금 한참 지금 글을 쓰다가 갔거든요. 근데 지금 리듬이 또 다 깨졌어요. 그래서 빨리 다시 그 글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글에 매진을 좀 해서 다음 작품으로도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기다리시는 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독님 말씀처럼 배우들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감독님 또 주식회사 사이런 픽처스, 걸리버 스튜디오, 베스트 스턴트 팀 여러 가지 정말 카메라 뒤에서 애쓰시는 또 앞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배우들까지 모두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참 기분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작년 9월 17일 넷플릭스에서 첫 공개된 이후 정말 1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곳에서 최초와 최고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12년 만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관객을 만나 빛을 보게 된 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가 TV 부문의 아카데미라 불리는 미국 최고권위 시상식 에미상부터 또 골든글로브, 고담 어워즈, 크리틱스 초이스, 미국 배우조합상 등등 많은 시상식에서의 수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새로운 역사를 쓴 이 순간이 마침표가 아닌 또 한 번의 시작점이길 바라면서 오늘의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무대에 계신 우리 오징어 게임 관계자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